사랑했어요. 누구보다 깊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감정이었죠.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40세 남편, 37세 아내. 아직 젊은 나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 맹세가 무색하게도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파킨슨병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였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아내 수지는 저를 사랑했으니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병이 깊어질수록 사랑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이 우리 관계에 생겨났습니다. 모두가 저를 외면했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가장 가혹했던 제 삶의 기록입니다. 갑작스러운 그림자, 파킨슨 진단.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활기 넘치고 유머러스한 삶을 살았습니다.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직접 내린 향긋한 커피를 대접하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이었죠. 아내 수진과 저는 결혼 15년 차, 남들이 부러워하는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매일 아침 수진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엔 아이들과 함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죠. 주말이면 가족끼리 교회로 나가 자연을 만끽하며 사진을 찍곤 했습니다. 삶은 잔잔한 강물처럼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제 나이 37세, 수진의 나이 34세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걷는 모습이 점차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과로 때문이라고 잠시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카페 일도 잠시 줄였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병원에서는 대학병원 진료를 권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찾아간 대학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파킨슨병이 맞습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이라 완치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 병은 쉽게 사망에 이르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나중에는 전문적인 간병이 반드시 필요한 병입니다.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고통도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 속도를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파킨슨 병이요? 제가요? 믿을 수가 없네요. 여보,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저는 한창 일할 나이인데 왜 하필 이런 병이 저에게 찾아왔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느꼈습니다. 내가 수진의 짐이 되지 말아야 해. 어떻게든 버텨야 해. 그땐 정말이지 우리의 사랑이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파킨슨병이 얼마나 고독하고 긴 싸움이 될지, 그리고 그 싸움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올지 저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병의 심화, 간병의 굴레, 그리고 가족의 외면. 진단 후 제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저의 병수발을 위해 운영하던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온전히 간병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 약 복용 시간을 꼼꼼히 챙기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제 손떨림이 심해 숟가락질조차 힘들어지자 수지는 저를 먹여주고 옷을 입히고 씻기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재활 운동을 할 때마다 힘겹게 저를 부축해줬고 밤에는 혹시라도 제가 잠결에 다칠까봐 뜬 눈으로 지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자다가도 제가 뒤척이기라도 하면 그녀는 화들짝 놀라 깨곤 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또 흘렸네. 괜찮아, 여보. 내가 다 치우면 돼. 천천히 먹어. 힘내야지. 병세가 진행되면서 제 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과 감정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아무 이유 없이 수진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 앞에서 제가 통제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진은 괜찮다고 다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저는 점차 지쳐가는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한숨만 늘어갔죠. 저는 제 자신이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사랑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소진되고 있다는 걸. 가족의 외면과 경제적 파탄. 가장 큰 문제는 병원비였습니다. 파킨슨병은 완치가 불가능하고 장기적인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병입니다. 매달 엄청난 치료비와 약값이 들었고 수진이 카페를 그만두면서 저희의 수입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모아둔 저축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수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양가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엄마, 영호 씨 병원비가 너무 저희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조금만이라도. 수진아,
내 인생도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내 동생들 결혼도 해야 하고 엄마도 힘들다. 아주버님, 영호씨 병원비도 그렇고 간병도 제가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혹시 조금이라도.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 하고. 애들 대학 학자금도 들어가서. 형님 영호 씨 병원비도 그렇고. 혹시 조금이라도. 간병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수진아, 내가 고생이 많다. 우리가 마음은 아는데. 사랑했던 가족들마저 하나둘씩 저희를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보다 부담스러움이 먼저 보였습니다. 저는 수진이 겪는 고통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아직 37세인 수진이 앞으로 수십 년을 아픈 저를 간병하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그녀의 젊은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벼랑 끝에 사랑, 무너지는 관계의 벼. 3년이 넘는 투병 생활은 저를 한계까지 몰아붙였고 수진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마음은 메말라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수진에게 예전처럼 웃어줄 수 없었고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제 몸이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는 종종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마저 수진에게는 버거운 사치가 되어버린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조심 좀 해. 내가 어제도 밤새 한숨도 못 잤단 말이야. 왜 자꾸 이러는 건데?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미안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죽긴 뭘 죽어. 이 병은 쉽게 죽지도 않아. 나도 이제 더는 못하겠어. 나도 살고 싶어. 나 아직 젊잖아. 37살이야. 이렇게 평생 당신 간병만 하면서 살 순 없어. 더는 당신의 간병인으로만 살고 싶지 않아. 수진의 입에서 나도 살고 싶다, 간병인으로만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 튀어나온 순간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그녀의 모든 감정들이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이 결혼의 끝을 생각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사랑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병 앞에서 우리의 관계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변화와 나의 자괴감. 밤이 되면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수진의 변화를 곱씹었습니다. 예전에 활기 넘치던 그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피로와 근심으로 가득 찬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아이들에게도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녀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극심한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존재 자체가 그녀와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손으로 수진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맹세했는데 이제는 짐만 되는구나. 내가 없어져야 수진이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병은 나를 죽이지도 않고 그저 천천히 모두를 죽이는구나. 사랑만으로는 정말 안 되는 걸까? 이혼이라는 이름의 슬픈 선택.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수진과 아이들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수진도 아이들도 그리고 저 역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는 더 이상 그녀에게 짐이 되지 않을 힘도,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방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그 사랑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의 병이 사랑하는 수진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평범한 엄마와 아빠를 보며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남은 마지막 사랑은 그녀를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나 더는 못하겠어. 알아, 수진아, 내가 놓아줄게. 당신과 아이들이 행복해야지. 그리고 저는 마침내 수진에게 이혼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입으로 이 말을 꺼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병의 무게와 간병의 고통, 경제적 부담, 그리고 가족의 외면까지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별 후의 삶, 그리고 남겨진 질문.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으로 거처를 옮겼고 수진은 아이들과 함께 홀로 섰습니다. 그녀는 간병의 굴레에서는 벗어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먹먹한 슬픔과 죄책감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저의 선택이 옳았던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그녀를 놓아주는 것뿐이었던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수진의 남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진을 사랑했던 마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가족의 외면,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 그리고 영원히 이어질 간병의 무게 앞에서 저는 결국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 저 자신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린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어야 하는 그런 아픔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어떠신가요? 배우자의 질병 앞에서 당신의 사랑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시나요? 간병의 무게, 가족의 외면, 그리고 경제적 압박 앞에서 사랑이 한계를 맞이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이 질문에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